열심히 하라고. 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보도록 할게요. 110쪽.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이제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확률 변수를 셀 수 있을 때 이산확률 변수를 사용한다 그랬고,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쓸 때 연속 확률 변수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산확률 변수를 뜻하는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면 확률, 이때는 질량 함수 라고 불렀죠. 뭐 큰 의미를 뭐 두지 마시고, 연속 확률 변수를 뜻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만들어낼 때 그 함수 이름이 확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밀도 함수 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뭔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의 생김새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이 이제 fx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주어져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로 이제 전체를 다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이렇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확률의 총합은 1이 항상 나와야 하므로, 자 이렇게 이 초록색 요 면적, 이 도형의 면적이 1이라는 면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이잖아요. 그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여기도 어떤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어떤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막대기의 높이가 확률일 텐데, 이 막대기들을 다 더하면 이제 이 면적이 나오죠. 적분의 개념이에요. 적분의 개념인데, 그랬을 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정각에서부터 10분까지 인데, 니네가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야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너네가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정각에서 10분까지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각에서부터 얘가 10분까지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이 1이다 이거야. 알겠죠? 저 사이에서 버스가 올 때, 그때 너네가 기다리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3분 후에서부터 5분 후까지 버스를 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요 면적 구하라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문제가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너네들은 정각에서부터 10분 후까지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률이 1인데, 그때 너네가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3분 후에서부터 5분 후 그 사이, 니네가 버스를 기다린 지 3분 됐을 때부터 5분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버스를 타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요 파란색 면적을 구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넘어가. 38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 근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2 사이에 x들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 fx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0, x가 0일 때, 그리고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여기 2k가 되겠죠. 2k라는 함수값을 갖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일 거예요. 됐나요? 지금 여기 0에서부터 2까지만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외의 x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저 넓이가 1이다.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2 곱하기 높이는 2k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k가 2k인데 얘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k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첫 번째 문제 풀어줄 수 있고, 두 번째, 자 p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이 어디 있는데?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k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적을게요. 자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것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요 초록색의 면적을 구하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 찾아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저 새끼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똑같은 면적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요 면적은 4분의 1이다 라고 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1일 확률은 4분의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얘는 이제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은 증가하는 문제죠. 거기에서 0에서부터 1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률을 곧 저 녀석의 면적이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선생님 이런 도형은요? 자, 이런 도형은 너네가 고3 때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적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휘어있는 곡선은요. 곡선을 가지고 면적을 1이다라고 해서 풀어야 되는 건 고3 때 나오는 확통 문제고요. 고3 때 확통 또 배워요. 저건 고3 때 나오는 확통이고요. 고2 때 배우는 확통은요. 요 직선이에요, 직선. 단순히 직선, 사각형이거나 삼각형이거나 너네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만 줍니다. 그래서 저 녀석의 면적이 1이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다시 이산확률 변수 돌아가네요.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배웠다 이거야. 다시 이산확률 변수로 돌아가자 이거죠. 연속 확률 변수를 또 다시 다뤄요. 이 뒤에 가면 또 다루는데 그건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볼게요.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평균. 자,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의 개념을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름을 바꿔서 부를 뿐입니다.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기대값. 알겠죠? 자, 거기 밑에 있는 개념 어프로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복습할 때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법 뽑기를 하러 가는데 1,000원짜리, 빵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만원짜리 제비가 4개, 3개, 2개, 1개 해서 총 10개의 제비가 있대요. 자, 시작해보자. 너네들이 이 가게 주인이야. 이제 칠판만 봐. 밑에 보지 말고. 자, 너희들이 이 가게 주인이야. 너희들이 이런 제비 뽑기를 만들었어. 빵원짜리, 꽝이겠죠, 그죠? 꽝 제비 뽑기를 4개 넣어놓고 1,000원을 줘야 되는 당첨 제비 3개, 5,000원 줘야 되는 거 2개, 만원 줘야 되는 거 하나 넣어놨어. 그치? 자, 여기 위에다가 1회 얼마라고 하고 싶어요. 자, 내가 가게 주인이야. 손님들이 올 거야. 자, 1회에 얼마라고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막 만원 하고 싶죠. 그쵸? 근데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씨부랄 내가 만원 내고 제비 뽑았는데 1등 나와야지 본전이네? 그죠? 그럼 사람들이 해 안 해? 안 하지 상식적으로. 그지? 1회에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너가 손님이라고 생각해보면 3,000원 내고 이거 할 거야? 여자친구가 막 하재. 아 오빠 저거 하자 막 이렇게 막 했어. 아 잃는다 생각하고 그 3,000원 정도면 그냥 돈을 잃는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저 기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돌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얼마라고 지정을 할 것인가? 500원? 야 500원 좀 너무하지 않냐? 500원이면 그냥 무조건 손해볼 것 같은데? 자 이제 가게 주인이 지나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이 됐어요. 이제 요런 모양의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니네가 이제 이 상자를 앞에다가 두고 여기에다가 손을 집어넣겠죠.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때 얼마 뽑고 싶어? 만원 뽑고 싶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제발 내 손에 만원짜리가 걸려들기를 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요. 얼마 뽑힐 거라고 기대해야 돼? 어이구 대단한데?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자 얼마 뽑힐 거라고 기대해야 될까요? 빵원만 뽑히지 마라. 1,000원만 뽑혀라. 3,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 뽑아도 행복할 것 같다. 자 얼마를 뽑힐 거라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저 단어 때문에 그래. 얼마를 뽑힐 거냐고 기대할 것 같냐고로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제비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제비의 평균치만큼 뽑힐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제비의 평균치만큼. 그렇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너네가 제비 뽑기를 뽑으러 갔는데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만원짜리가 아니다 빵원짜리가 3장이 있고 만원짜리가 3장이 있는 제비를 뽑으러 갔어. 자 손을 집어 넣으면서 너는 얼마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얼마 기대해야 될까요? 제비는 없지만 5,000원을 기대하고 넣어야죠. 너네 손에 뽑힐 수 있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5,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얼마를 기대해야 되냐면 저기서 얼마를 기대해야 되냐면 평균치만큼. 그래서 빵원짜리 4개 더하기 1000원짜리 3개 더하기 5000원짜리 2개 더하기 만원짜리 1개를 나누기 10으로 해서 제비 1개당 가지게 되는 평균 값어치만큼을 기대하면서 손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기대값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을까?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쪼개서 적을 건데 여러분들 A분의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가 된다는 거 다 알잖아. 그지? 자, 이거대로 한번 쪼개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쪼갤 수 있냐? 0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0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500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000 곱하기 10분의 1이다라고 쪼개서 적을 수 있겠네? 저 식을? 맞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그 별량의 확률 10분의 4의 확률을 뽑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더하기 두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 더하기 세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 더하기 네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어떤 별량 곱하기 확률, 그 별량의 확률을 더하면 그게 바로 뭐다? 기대값이고 기대값이 곧 뭐다? 평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을 기호로 EX라고 적는데 영어 잘하는 친구 있나요? 기대값이 저 E가 뭘까? expectation? 저 뜻이 뭐냐? 기대한다는 거냐? 진짜? 알아? 오, 끄덕인 사람 나왔어요. 여기 에이스. 저 뜻이 뭐요? 몰라? 너요. 자, EX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 니네 저기 안 배웠지?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평균, 아니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 세 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 n번째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별량 곱하기 그 별량의 확률의 합과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배우냐면은 확률 분포표 배워요.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x, p 적어놓고 여기에 x1, x2, x3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변수들을 집어넣고 그때의 확률을 p1, p2, p3 해가지고 n번째 확률까지 집어넣지. 그리고 그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고 해서 풀잖아. 그치? 요 표 풀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의 EX를 구해보면 여기에서의 EX가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x3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pn이다 이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곱하고 더하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지? 이게 이제 표를 받았을 때 기대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대값은 곧 평균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중3 때네요. 지금으로부터 1년도 안 지났다. 그지? 중3 2학기 때 배우는 거잖아요. 중3 때 배웠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 없어요? 분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 없어요? 책에 안 나와 있네. 분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 내가 문성 5,000원 줄게. 알아? 얘기해. 거기까지 올라온 그 문장을 빨리 얘기해봐. 기억 안 나요? 분산의 정의 정확하게 아는 친구 없어요? 아, 정말 없어요? 5,000원이 걸려있는데? 하성이 알아? 분산의 정의 정확하게 아는 친구가 정말 없습니까?
아, 슬프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분산의 정의를 벌써 까먹다니. 자, 중3 거로 다시 가볼게요. 중3 때 너희들이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은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웠어요. 어떤 자료들이 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엔 무엇이 있는가 해가지고 총 3가지를 배우죠. 평균, 또 최빈값, 분산 아니고 최빈값, 그쵸, 중앙값. 3가지를 배워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최빈값이랑 중앙값 버리고 고등학교 때는 평균만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산포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산포도. 산포도가 뭐야? 자료가 얼마나 산만하게 퍼져 있는 정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 2, 1, 3, 1, 2, 2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자료지만 1, 100, 50, 마이너스 50, 60, 이 자료는 굉장히 막 산만하게 퍼져 있죠. 200. 그죠? 산만하게 퍼져 있어요. 이 경우에 얘의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의 산포도는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인데 산포도에 또 3가지가 있어요.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셋 다 사용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땐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3가지를 거의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편차가 뭘까요? 저 새끼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묻죠. 편차가 뭘까요? 편차? 어떻게 차이나는 크기? 수랑. 두 개의 수? 두 개의 수가 각각 어떤 수들인데? 자연수야? 두 개의 수가 어떤 수들일까요? 유리수야? 무리수면 안 돼? 그쵸. 평균과 변량의 차이죠. 정확히는 변량 빼기 평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네 번째 자료, 5번째 자료가 있다고 해보자. 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는데 그 평균이 m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의 편차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면 편차는 첫 번째 변량의 편차는 x1-m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량의 편차는 x2-m, 세 번째 변량의 편차는 x3-m, 네 번째 변량의 편차는 x4-m, x5-m. 이게 바로 편차야, 편차. 변량 빼기 평균. 알겠습니까? 변량 빼기 평균. 혹시 기억하니? 중학교 때 뭐 얘가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 3, 뭐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면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될까? 기억나? 반드시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왜? 편차의 합은 0이거든. 그치? 이게 이제 중딩 때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편차를 구해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분산 설명하려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분산이 먼저 설명하려고. 자, 근데 편차를 구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처럼 편차를 구해놓고 나니까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짜증나요. 그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짜증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산포도를 표현하고자 하니 그 산포도가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번거롭다 이거야. 그럼 다 양수로 만들자 이거죠. 알겠어요? 다 양수로 만드는 방법엔 제곱이 있죠. 그죠? 제곱을 해주면 다 양수가 돼요. 그때 그 제곱을 해준 편차들의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이라고 배웁니다. 그쵸? 기억나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분산의 정의는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확한 정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그 분산은 vx라고 하거든요. 그 vx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편차의 제곱, 첫 번째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게요. 두 번째 거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것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빼기 평균의 제곱 더하기, 다섯 번째 거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이고, 이거를 5로 나누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우고 왔냐? 바로 전 페이지에서 확률변수 x의 평균을 EX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확률변수 x의 평균을 EX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별의 평균은 뭘까요? 이 별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xn-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분산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산을 적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때 그 EX가 x1 곱하기 p1 플러스 x2 플러스 x2 곱하기 p2 플러스 x3 곱하기 p3, 이제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x1-m의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2-m의 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x3-m의 제곱 곱하기 p3, 이렇게 첫 번째 별량의 제곱을 한 거, 이게 별량이잖아요. 첫 번째 별량에 첫 번째 확률 곱한 거 더하기, 두 번째 별량에 두 번째 확률 곱한 거 더하기, 세 번째 별량에 세 번째 확률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산의 정의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어렵죠? 어렵죠? 몰라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볼 건데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뒤에 가서 배우는 거 알면 돼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 표준 편차는 뭐라고 배웠어요? 표준 편차. 야, 분산이 제곱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 새끼의 차수가 2배 차수, 2차수로 올라가 버렸다고, 그지? 차수를 끌어내려가지고 숫자를 작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차수로 올라간 거 1차수로 다시 죽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루트를 씌우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중3 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루트 분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표준 편차, 그러니까 확률을, 평균을 1라고 쓰고 분산을 V라고 썼던 것처럼 표준 편차도 기호를 사용할 건데요. 표준 편차에 사용할 기호는 이런 알파벳이 아니고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인데 선생님들마다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 표준 편차는 이 그리스 기호다 보니까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읽을 땐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책에 그 기호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안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숫자 6이랑 헷갈려 보여서. 그래서 나는 그냥 저렇게 좀 이상하게 꺾어놔서 써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 x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x.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아시겠죠? 분산 구해서 루트 분산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네, 힘들어 죽겠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건져야 되는 것은 평균밖에 없습니다. 분산은 바로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115페이지를 보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했어요. 근데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냐면, 니네가 중3 때 했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분산 표준편차가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식의 공식으로 풀어도 변함이 없다,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알겠죠? 선생님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지금 배운 거랑 다른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페이지야.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네가 중딩 때 배웠던 거랑. 넘어갑니다. 여기 별표, 왕별표. 자, 이제 거기 있는 분산은 아셔야 돼요. 방금 배운 분산은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산은 아셔야 돼. 자, 아 더워. 니네 계약이 언제니? 넌 다음 주 금요일? 너 왜 이렇게 빨라, 동현아, 너네 학교는. 넌 다음 주 화요일이라며.
선생님들이 열정 있으시네. 계약하면 좋지 뭐. 친구들도 보고. 그죠? 학교에서 맛있는 밥도 공짜로 줘. 에어컨도 틀어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야, 우리 때에 비하면 요즘 얼마나 맛있는 밥이야. 우리 때 똥국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도 똥국이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냐? 똥국이라고? 퀄리티가 좋아졌나 보다. 똥국이라고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자, 너네가 이런 확률분포표를 받았을 때 x1, x2, x3, xn, p1, p2, p3, pn. 자, 정리합니다. 그때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 같은 말이에요.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EX 구하라는 거고, 알겠니? EX는 다시 한번 X, 내가 지금 실판에 적는 것들은 다 알아야 돼. 그냥 위아래 거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 그랬지? 그지?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X3 P3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까지 XN PN까지 다 더하라. 이게 이제 평균 기대값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번에는 X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야, 결론부터 적을게. 그 결론은, 자, VX는 EX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이야. 이게 결론이거든. 졸라 중요한 식이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나오는지를 보여줄게요. 분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었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했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맞나요? 자, 우리가 구한 이 평균을 스몰 m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있는 저 녀석에서 편차를 구해보면 x1, x2, x3, 땡땡땡, xn들의 편차를 구해보면 얘는 x1-m, 얘는 x2-m, 얘는 x3-m, 땡땡땡, 여기는 xn-m이야. 이게 편차. 맞나요? 여기까지? 네. 자, 여기에 제곱해서 거기에다가 첫 번째 확률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확률 곱하고 더하기, 세 번째 확률 곱하고 더하기 n번째 확률을 곱하면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만들어졌으니까 분산이 돼요. 됐나요?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각각의 확률들을 곱하면 분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앞 페이지에서. 자, 얘를 전개할 거야. 아, 하기 싫다. 하하. 자, 볼게요. 전개할 건데, 첫 번째,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한 것의 첫 번째 항들만 모아놓을 거야. 알겠죠? 집중하세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것 중에 첫 번째 항들만 모아놓을 거야. 여기 뭐 있니? 여기? 여기 보고 있어. 똑바로 안 봐?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은 x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첫 번째 항은 x2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첫 번째 항은 x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은 xn의 제곱에, 자, p, 아, 젠장. p를 분배 안 했잖아. x1의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2의 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x3의 제곱 곱하기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의 제곱 곱하기 pn. 자, 전개한 것의 첫 번째 항들만 적은 거예요. 됐나요? 네. 왜? 싫어? 뭐가 그렇게 싫어? 엄청 싫어하는데? 괜찮아? 좋아? 아,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항들 적을게요. 제일 끝에 항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플러스 m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m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m제곱 곱하기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m제곱 곱하기 pn. 이 제일 끝에 항들을 적은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항 배울 거예요. 가운데항. 가운데항은 마이너스 2m x 머시기 p 머시기의 꼴을 갖죠. 맞나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그러면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x3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pn이 묶이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전개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1의 제곱에 p1 곱하고 x2의 제곱에 p2 곱하고 x3의 제곱에 p3 곱하고 xn의 제곱에 pn을 곱한 이만큼은 변량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맞아요? 별에다가 p1 곱하고 별 1에 p1 곱하고 별 2에 p2 곱하고 별 3에 p3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건 별의 평균이라고요. p1 곱하고 p2 곱하고 p3 곱한 그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주인공이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겠어요? 그러면 x1의 제곱, 첫 번째 변량의 제곱의 확률, 두 번째 변량의 제곱에 곱하기 확률, 세 번째 변량의 제곱에 곱하기 확률, n번째 변량의 제곱에 곱하기 확률은 변량의 제곱의 평균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 있죠? 자, 여기는 이 녀석을 m제곱으로 묶으면 그럼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pn인데 모든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1이야. 그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밑줄 그은 거는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부족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가 보라색으로 밑줄 그은 이 녀석 있잖아요. 변량 곱하기 확률, 변량 곱하기 확률, 변량 곱하기 확률, 변량 곱하기 확률의 합은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보라색 밑줄 그은 게 스몰 m인데 앞에 마이너스 2m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 생기네. 그쵸? 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할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인데 m이 뭐예요? 2x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증명했죠? 암기하셔야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내가 저기다 지금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증명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증명 과정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저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저건.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말로 외워요. 말로 외우는 게 편해요. 뭐라고 외우냐면 나도 이렇게 외웠어요. 나도 학생 때 날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고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배웠겠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다라고 말로 외우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말로 외우세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왜 그런 줄 알아? 니네가 헷갈린다 이제.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는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겠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말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응시켜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별량들을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한 거에서 자, 내가 지금부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씁니다. x1의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2의 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x3의 제곱 곱하기 p3. 저기 적혀있는 x1, 2, 3를 요 표고 따라오세요. x1, 2, 3를 제곱해가지고 밑에 있는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다 더하라 이거야. xn의 제곱 곱하기 pn.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그지?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죠? 평균이 뭔데?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x3, p3 플러스 땡땡땡 x npn의 제곱을 해야 된다. 이게 분산이에요. 지금 막상 보면 와, 저 복잡한 거 저기에 지금 x1, 2, 3에 여기 x1, 2, 3, n까지의 숫자 들어가 있고 p1부터 pn까지의 분수 형태로 확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뭐 자연수 주면 땡큐겠죠. 자연수든 뭐든 주고요. 여기다가 확률을 줬어요. 분수 형태로.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서 분산을 구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제곱해가지고 그 분수 곱하고, 제곱해서 분수 곱하고, 제곱해서 분수 곱하고, 그냥 분수 곱한 거를 통째로 제곱하고. 그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씨, 저렇게 구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분산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쉽고 빠른 길이에요. 화이팅! 나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계산 열심히 하셔야지. 계산 열심히 해야 돼요. 약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분수도 열심히 계산하고, 통분도 열심히 하시고, 그거 뭐 너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을 구하고 나면, 자, 표준 편차 구하는 법은 저기랑 똑같습니다. 중딩 때랑 똑같아요. 시그마 x는 분산의 루트 씌운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중딩 때랑 똑같습니다. 너네가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39번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 야, 별량도 3개밖에 안 줬네. 개땡큐지 뭐 3개밖에 안 줬으면. 마이너스 1, 1, 4 합은 1. 여기에 a, b,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1번 요거의 평균이 1일 때 1번 a랑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야, 평균이 1이다래요. 평균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들에게 어떤 힌트를 준 거냐면 EX가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EX가 1이다. 기대값이 1이다. 그럼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곱해가지고 더하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4는 1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1은 1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나와요. 문제에서 준 힌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연립을 하면 A랑 B의 값이 나오겠죠? A는 2분의 1, B는 6분의 1.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6분의 1 적을게요. 어려운 건 이게 아니야. 이건 쉽지. 이건 족밥이야. 그치? 그럼 어려운 건 뭐냐? 이제 두 번째 문제 뭘 구하랄 거냐면 분산 구하래, 분산. 자, 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분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별량들을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한 거에서 빼기.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인데 원래 평균을 안 줬으면 실제로 이거 곱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평균 줬어요. 땡큐. 그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뭐 나야 계산을 여기까지만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다 계산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네, 그래서 분산은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상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방금 전에 풀고 온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냐? 방금 전에 풀고 온 문제는 확률 분포 표를 줬어요. 근데 얘는 표를 안 줬죠? 표를 안 줬으면 표를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불친절한 문제인 거죠. 조금 더 불친절해요. 40번 문제 봅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자,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의 점수를 받는 게임이 있대요. 이 시행에서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자, x는 얻은 점수예요. 이렇게 x조차도 순수하게 안 줬죠. 큰순위 안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x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전의 앞면을 h라고 그러고 뒷면을 t라고 얘기할게요. 동전에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찾을 건데요. 자, 앞면 나올 수 있어요. 앞면 뒷면 나오고 앞면 뒷면 앞면 나오고 뒷면 앞면 나올 수 있어요. 앞면 뒷면 나오고 앞면 아니고 뒷면 앞면 뒷면 나오고 뒷면 앞면 나올 수 있고요. 뒷면 나올 수 있어요. 맞나요?
이게 총 8가지밖에 안 생기죠? 근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줄까지 바꿔가면서 썼냐? 점수가 다르거든. 앞면 3개 나왔으면 얘는 12점 아니네요. 맞네요, 젠장. 얘는 12점 받았어요. 앞면 2개랑 뒷면이 하나 나오는 요 결과에서는 몇 점이냐? 10점 받았어요. 그 다음 건 뭐 그럼 8점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 가장 마지막은 6점 받았겠네요. 이 점수가 확률 변수 x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확률 표를 만들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은 6점, 8점, 10점, 12점. 그 합은 항상 1. 그러면 6점의 확률은요. 8가지 중에 1가지잖아. 그래서 6점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8점이 나올 확률은 8가지 중에 3가지니까 8점 나올 확률은 8분의 3. 10점 나올 확률도 8분의 3. 12점 나올 확률은 8분의 1. 다 더하면 1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문제 읽은 거야. 뭘 구하래? x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래. 표준편차 구하라고 그랬으면은 분산 구해야 되는 거죠. 분산 구해서 거기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자, 평균은 6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2 곱하기 8분의 1을 계산해야 돼. 조금 팁을 주자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약분하지 마세요.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모가 다르더라도 통분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확률을 통분시킨 다음에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그냥 8분의 뭐식이라고 한 번에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약분해도 다시 통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걸 통해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9다가 나와요. 난 계산 안 할게요. 평균은 9래요. 자, 이제 분산 구하래. 분산 구해서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거든. 그지? 자, 그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6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6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한 거에서 빼기 9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나요? 자, 이렇게 분산을 구해주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죠? 루트 3 나온대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저런 미친 계산을 시험에 낼까? 네, 냅니다. 저건 미친 계산 추계도 안 깨요. 그리고 뒤에 배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해? 실수 안 하는 거. 실수만 하지 마. 통계는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부터. 그냥 계산이라고요. 통계는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인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거 더하기 빼기 실수하면은 뭐 그건 진짜 그 저신물에 코 박아야지. 그래서 요거 실수만 안 하시면은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 저 가운데 있는 저 분산식 진짜 중요한 거니까 분산식 꼭 암기하시고요. 너희들 주민등록번호 까먹어도 저건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분산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니네 중딩 때 했던 문제로 내가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풀었던 허수형에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데, A랑 B랑 C의 평균이 3이고 분산이 뭐 1이다. 1 때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3, 2B 플러스 3, 2C 플러스 3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게 중3 때 풀었던 거야. 기억나? 안 나냐? 나지? 응?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막 분자의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고생공식, 막 변형공식 같은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선. 그치? 요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x의 평균이 ex고 분산이 vx고 표준편차가 자 시그마 x일 때 자 그때 이게 지금 요거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이 x들이야.
여기 밑에 있는 걸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건데 이때 a가 2고 b가 3자리인 식인 거지. 뭐 말인지 이해돼? 중학교 때, 중3 때 나는 가르치거든. 이거. 중3 애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서술형으로 나오면 정석대로 풀고 고생공식 이용해서 서술형 나오면 정석대로 푸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가 알려준 공식대로 풀어라 라고 해서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 한번 가르쳐주면 서술형은 못 풀어. 알새끼들이. 이게 너무 쉬워서. 보면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x 플러스 b인데 얘는 aex 플러스 b로 풀면 돼요. 왜냐고는 묻지 맙시다. 이거 증명 과정은 정말 1도 안 중요해서 증명 생략할 거니까 증명 궁금하시면 밑에 보시고 어프로치 나와 있으니까. 자, 분사는 vax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a 제곱 vx예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해가지고 그 전에 분산했다 곱해버리면 돼요. 그 전 분산, 그 전 확률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야 뭐 분산 구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ax 플러스 b는 그 위에 구했던 분산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루트 여기 뭐 절대값 붙겠지만 vx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41번 41번까지 하면 또 단원이 끝나네.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힙니다. 41. 확률변수 x의 확률분 표를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을 때 자, xp 여기 1, 2, 3 합은 1이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일 때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해놓고서는 1번에 있는 2, 3x-1이라든가 2번에 있는 v2x 플러스 3이라든가 자, 3번에 있는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만약에 저기 있는 이걸 배우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변수들한테 얘를 3배 해주고 1 빼고 3배 해주고 1 빼고 3배 해주고 1 빼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린 저걸 배웠기 때문에 뭐만 알면 돼. 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만 알면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 구할 수 있다고. 저 위에 있는 거 손 안 대도. 알겠죠? 원래 것에 대한 것만 알면.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 곱해서 더한다고. 알겠어요? 생각할게요 이제. 그럼 평균은 2가 나오고요. 분산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거에서 4 빼면 되죠. 그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자, 분산은 2분의 1,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2가 나온대요. 저 위에 있는 것에서 변수가 그냥 멀쩡한 x일 때. 자, 근데 그 멀쩡한 x에 3배 해서 1 뺀 것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 멀쩡한 위에 있는 것들에 3배 해서 1 뺀 것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3ex-1이랑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2 빼기 1이야 정답은. 그 다음에 2배 해서 더하기 3한 것의 분산을 구하시오. 너 졸지마. 졸았지? 그냥 눈을 오래 감은 거야? 하품. 알았어요. 2배 해서 더하기 3한 것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2의 제곱에 그 전 분산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하기 1한 거. 저 위에 있는 거에. 그때그때 저 표를 고쳐 적지 마시고 절대값 마이너스 2에 그 전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원이 끝났네요.